단기적으로 대출해주는 이런 P2P 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이 1년 내지는 2년 이렇게 짧기 때문에 부대 비용을 고객이 낼 수밖에 없어요. 자, 대출 기간이 짧은데 그러면 나는 1년 있다고 자, 상환을 해야 되냐? 물론 상환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오늘은 P2P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전에 아파트문터 영상에서 P2P 대출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구독자 수 대비해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좀 흐른 관계로 다시 한번 P2P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P2P 대출이란 뭐냐?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 그리고 누군가는 나는 이 사람한테 대출로서 투자하고 싶어. 이런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P2P 플랫폼 회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을 때 내가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무직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 이런 신용대출 형식의 P2P 대출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대출을 해주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그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은행과 이금융권에서 다 대출이 안 된다고 거절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준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내가 투자한 원금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대출성 P2P 대출은 많이 줄어든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출이 많이 남았냐? 투자를 해주는 입장에서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문제 생기면 그 담보로도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로 하는 P2P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하면은 P2P 금융도 이용하실 수가 있다.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니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뭐하러 P2P 대출까지 이용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자, 요즘 같은 때는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은행과 하다못해 이금융권에서도 그래도 좀 이용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급하신 분들은 P2P 대출이라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안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내가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금융과 혹은 은행권으로 갈아타야지 이런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약간의 브릿지성 대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2P 대출이 아무래도 투자를 받는 투자자 모집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모집되는 그 기간까지는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즉 당일 대출 같은 거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자 하면은 보통 한 2주 내지는 3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대출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출을 내가 P2P 대출을 미리미리 알아보지는 않는 경우도 물론 많겠지만 그래도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상담을 통해서 P2P 한도를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물론 그거를 알아보신다고 해서 당장 대출 받는 건 아니더라도 왜냐면 기간이 좀 소요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다. 자, 어쨌든 P2P 대출은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모집하고 그리고 나서 펀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보통 2, 3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물론 빠르면은 5일, 3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 부대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P2P 대출은 아무래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회사의 매출이 이 P2P 플랫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을 빌리려고 하면은 1억을 빌렸을 때의 이자는 투자자의 이익이에요. 투자의 이자 수익. 즉 플랫폼에서는 그 이자에서는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돈을 가져가느냐? 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플랫폼 이용료에서 수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은 2% 내지는 4%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이용료가 들어간다. 물론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플랫폼 이용료를 미리 내고 그냥 단기로 써야겠다. 이런 분들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죠. 자, 추가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플랫폼 이용료 말고도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담보대출 받으면은 법무사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과금 및 법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법무 비용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물론 P2P 회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P2P 회사에서 법무비가 얼마 되는지, 혹은 난 이걸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제 상담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게 시중은행에 비해서 법무비가 조금 비싼데 왜 그러냐면,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이 20년 내지는 30년 혹은 뭐 40년 이렇게 장기로 돈을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금리가 낮더라도 기간이 워낙 길어서 내는 이자 비용이 엄청 커요.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자가 낮다고 해서 그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을 은행에서 대신 내줍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대출해주는 이런 P2P 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이 1년 내지는 2년 이렇게 짧기 때문에 부대 비용을 고객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대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요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자, 대출 기간이 짧은데 그러면 나는 1년 있다고 해서 상환을 해야 되냐? 물론 상환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내가 1년 동안 연체 없이 잘 상환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아직은 조금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아. 그럴 경우는 그 P2P 회사랑 다시 이용 계약을 쓰겠죠. 연장 계약을 쓰고 다시 한번 P2P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1년 쓰고 나서 뭐 갈아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택을 뭐 매매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이제 대출을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 이제 연장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장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담보를 제공한 이 주택 가격이 급락한다던가 아니면 내 신용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기타 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2P 회사와 내가 대출을 받은 금융사와 나와의 그런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지는 심사를 받아보고, 대신에 부대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료만 조금 더 추가로 내고 그리고 다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최근에 저희 고객들 중에서 P2P 대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경우에 좀 이용하셨냐면 수도권에 있는 좀 고급 빌라가 있었어요. 가격이 한 매매가가 20억, 30억 이랬는데 그 대출을 실행하는 그 시점에 은행 대출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차주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해결해야 잔금을 치러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요즘에 특히 가계대출이 좀 많이 쪼여지고 있잖아요. DSR 규제도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P2P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온 다음에 한 3, 4개월 뒤에 다시 한번 상호금융이나 은행권으로 대환하는 그런 대출 절차를 밟았습니다. 물론 단계가 조금 몇 단계 좀 복잡하게 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P2P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브릿지로 쓰는 거죠. 브릿지 자금을 써서 내가 결국엔 소유권을 가져오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일반 개인인데 내가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추가 자금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주택을 담보로 하면 이금융권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상호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뭐 캐피탈저축은행 등이 있겠죠. 근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혹은 내가 이 대출을 사용하고자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긴 좀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P2P 금융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만 딱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금융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내가 대출을 이용해야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DSR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는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담보가치 여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도 심사를 받아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정말 긴급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희 아파트 금톡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부동산 금융 정보를 연재하고 있으니까요. 방문하셔서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하단 링크에 남겨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파트 금톡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